그런 상태일 때는 뭐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낼 수 없고 어떤 존재를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삶의 가치관이 막 송두리째 바뀌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는 최근에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서 그런 걸 참 많이 느낍니다. 왜냐면 제 친구 중에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옷을 엄청 좋아하고 막 패션을 좋아하는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해외에 있다 보니까 그 친구를 오랫동안 못 만났다가 다시 한국 갔을 때 만났을 때 복장이 아주 단순해져 있더라고요. 원래는 막 화려한 옷을 입는 걸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대체 어떻게 어쩌다 이렇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결혼하니까 완전히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그냥 확 없어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줄 서서 고생해서 한정판 신발을 사고 이렇게 한 만큼 훨씬 더 비싸게 팔아서 결혼 비용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와, 얘 진짜 많이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진짜 어엿한 어떤 한 가정의 느낌이 딱 났습니다. 역시 이렇게 사람이 자신이 그렇게 좋아하던 것들이 있음에도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아이가 생긴다든지 이렇게 더 중요한 것들이 생길 때 확 변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다들 그냥 같이 술 먹고 놀고 그냥 헛소리나 하던 뭐 그런 친구들인데, 그렇게 아빠가 되고 남편이 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멋있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지만 저런 경험을 하지 않고도 완전히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다른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결혼이라거나 뭐 아이를 낳는 어떤 그런 신성한 일에 비하기는 힘들겠지만 정말 꾸준하고 확실하게 매일 어제보다 나은 내가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는 제 맨날 하는 말이면서 왜 이렇게 뜸들이냐 하시겠지만 역시 그 방법은 명상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부터 현대 영적 지도자, 그리고 뇌과학자, 신경과학자들까지도 이 명상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또 구글이나 애플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에서도 수많은 돈을 들여서 사내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할 만큼 명상을 강조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이 명상이라는 것이 더 나은 버전의 나를 찾아준다는 건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4시간만 일한다의 저자이자 기업가인 팀 페리스는 성공한 사람들의 80% 이상이 명상을 했고, 그것은 인간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 명상이 좋다니까 성공한 사람들도 하는구나 뭐 이런 정도는 알겠는데 왜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명상하면 좋습니다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명상은 그냥 실제로 우리의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입니다. 스탠퍼드 신경과학 교수인 앤드류 휴버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상은 일시적으로 불안을 줄이고 긴장을 풀어주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상태의 변화, 스테이트 체인지스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왜곡된 방식으로 소통하는 신경회로를 올바르게 재구성해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새롭게 재연결해서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 패턴을 만들어내는 이 특성 변화, 트레이트 체인지스를 일으킨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넘어 삶을 바꿀 수 있는 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즉 쉽게 말하면 명상하면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사용하던 신경 패턴 외에 새로운 신경 패턴을 깨울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제가 명상을 설명할 때 자주 쓰는 비유가 있는데요. 우리 삶의 어떤 무게를 캐틀벨에 담았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 캐틀벨이라는 거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덤벨이 아니고 무게가 있고 그 위에 이렇게 고리처럼 달려서 이렇게 드는 거, 그 캐틀벨에 우리 삶의 무게를 담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사실 그 무게는 전혀 내가 들기에 무거운 무게가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새끼손가락에 그걸 걸고 들어보면 어떨까요? 너무 힘들겠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계속하기는 너무 힘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지속하기도 당연히 힘들 거고 다칠 가능성도 더 높을 겁니다. 그리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현대인들의 95% 이상이 이 새끼손가락으로 캐틀벨 들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상은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너 새끼손가락만 있는 게 다가 아니야. 너 팔도 있고 뭐 심지어 팔뿐만 아니라 어깨 근육, 등 근육, 가슴 근육 이렇게 다 있으니까 그거 사용하게 해줄게. 그거 다 사용하면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내 몸을 깨워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이게 단순히 과장이 아니고 실제로도 좀 그런 게,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만성 스트레스로 인해 위기 상황에 활성화되어야 하는 교감신경이 계속 활성화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이 항상 생존을 위협받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근육에 혈액이 몰릴 거고 심장박동은 더 빨라질 거고 불안해지고 예민해질 겁니다. 그게 생존에 유리한
몸 상태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몸을 휴식시키고 소화시키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의 기능은 점점 더 약해집니다. 그렇게 쉴 때도 부교감 신경을 제대로 활성화시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그뿐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나의 고집, 이고라는 게 더 강해지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특정 감정만 허용하고 싶고 싫어하는 특정 감정은 느끼고 싶지 않아 합니다. 그렇게 미주신경으로부터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 올라오는 이 감정을 차단하게 됩니다. 어떻게 차단할까요? 내 배의 신경들을 수축시켜서 차단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감정을 차단하면은 이 배와 명치 주변에 있는 여러 신경계와 장기들의 신경들이 수축을 넘어 완전히 경직돼 버립니다. 그렇게 내가 경직될 만큼 긴장한지도 모르는 채 항상 이 상태로 살게 되는 거죠. 결국 이 경직들은 혈관계,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면역계 등 전체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 경직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장기도 제대로 역할을 못하게 되고 혈액도 신선한 산소를 머금고 몸에 잘 흐르지도 못하고 내 분비계도 다 망가져서 호르몬 분비도 제대로 안 되다 보니 기본적인 내 디폴트 기분 자체도 굉장히 안 좋아지는 거죠. 그렇게 내 신경들이 소통하는 방식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계속 굳어지고 결국 같은 느낌,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되고 같은 생각, 같은 행동, 같은 말을 하게 되고 같은 삶이 반복됩니다. 새끼손가락과 내 몸에 연결된 신경회로로만 캐틀벨을 들려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명상은 의식을 내 몸에 두고 느껴보면서 이 새끼손가락뿐만 아니라 다른 손가락에도 신경이 있구나, 손목도 있구나, 내 근육이 여기도 있구나 계속 깨우면서 잘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어느 순간 아주 무겁게만 느껴졌던 이 캐틀벨이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해주는 그런 과정을 도와주는 게 바로 명상이라는 거죠. 제한된 신경회로 나를 넘어 전체 나를 깨우는 말 그대로 모든 능력을 향상시키는 원천 기술인 거죠. 그래서 명상이 티베트어로는 전체의 나를 깨우고 그 전체의 나와 익숙해지고 친해지는 과정, 익숙해지다, 습관화되다의 뜻을 가진 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현재 제한된 나를 넘어 전체의 나, 참나라고도 부르고 진자라고도 부르고 의식의 근원이라고 부르고 또 종교에서는 이걸 신이라고도 부르는 이 전체의 나를 깨워주고 그와 친해지는 게 명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탠포드 의과대학 교수 제임스 도티 박사는 명상이 꿈을 현실화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감신경이 막 활성화된 그런 생존 모드에서는 우리 뇌의 살리언스 네트워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살리언스 네트워크는 우리가 의도한 것,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을 실현시킬 기회를 현실에서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네트워크가 항상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니 변화를 위한 행동을 하기는커녕 변화의 가능성조차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명상을 통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몸의 균형을 찾아 살리언스 네트워크를 깨워야지 새로운 삶의 기회를 감지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실천으로 옮길 때 현실화가 일어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런 명상의 효과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에게 지원을 받아 스탠포드의 연민과 이타심을 연구하는 연구센터를 세우고 명상의 효과와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효과, 인간 내면의 힘에 대해서 더 깊게 연구하고 여러 세미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교육자이자 강연자인 조 디스펜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상을 가르치고 실제 뇌파를 측정하여 7일만 명상해도 이 뇌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며 명상이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찾아주는 게 아니라 실제 신경소통을 변화시키는 인간 특성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상이 그렇게 좋다고 해서 해보려고 해도 운동처럼 막 직접 몸을 써서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막 계속 생각은 나고 변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이렇게 느껴지다 보니 지속하지를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은 명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단순히 생각을 하지 말자, 생각을 내려놓자, 긍정적인 장면을 떠올려보자 하는 것쯤으로 명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지만 명상은 지금까지 말해왔듯이 항상 같은 방식으로만 발화되는 내 몸의 신경 패턴을 내려놓고 새로운 신경 패턴을 깨우는 연습입니다. 즉 실제로 명상을 하면서 신경 패턴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신체 내부 기능의 변화, 신경계, 호르몬, 면역 반응 등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명상은 어떻게 말하면 신경계 요가입니다. 우리가 특정 감정에 저항하기 위해서 경직되어 있는 혹은
너무 사용되지 못해서 경직돼 있는 이런 신경들을 계속 느껴주고 풀어주고 통제권을 조금씩 나의 의식으로 가져오는 운동입니다. 우리 햄스트링을 스트레칭 하듯이 이런 내 안에 신경계들을 스트레칭 해주는 거죠. 우리 마음의 작용은 앤드루 휴버만 박사가 항상 이야기하듯이 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뇌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면 뇌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라 몸 전체에 신경이 발화되는 방식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 신경 발화 방식을 좀 더 균형 있는 방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내 몸이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감정을 느끼고 다른 생각이 나오게 되고 다른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런 삶의 태도들이 누적돼서 결국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듯 명상은 좀 과감하게 말해서 신경계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경계들은 감정과 또 많이 관련이 있죠. 우리 자율신경계는 또 무의식과 많이 관련이 있고, 그렇기에 단순히 다른 운동들처럼 열심히만 한다고 이런 것들이 막 바뀌는 건 아닙니다. 사랑과 감사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을 잘 느껴줘야지 우리 신경계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대 석가모니, 우리 부처님부터 또 현대 과학자들, 영적 지도자들까지 사랑, 감사, 연민, 이타심, 평온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강조하는 거죠. 하지만 이 감정들도 결국 몸 전체에 신경계에서 일어나는 작용이기에 연습하고 훈련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감사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혹은 몸을 느끼는 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당연한 겁니다. 잘 안 해봤으니까 당연히 그런 거죠. 하지만 연습하게 되면 분명히 더 잘하게 됩니다. 저도 명상을 통해서 제 안에 많은 감정을 마주하고 느껴주고 인정하면서 훨씬 더 많은 제 안에 사랑, 평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참 이 세상의 흐름에 저항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저렇게 되면 또 행복할 거야 하면서 열심히 뭔가를 쫓으면서 정말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어느 순간에는 좀 심각한 지경이 됐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심장이 너무 쿵쾅쿵쾅 빨리 뛰어서 계속 잠을 깨기도 하고, 그래서 잠을 제대로 며칠 동안 못 잔 적도 있었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분을 계속 느끼기도 했었고, 또 깬 상태에서도 계속 부정적인 단어와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들이 계속 생각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런 것들을 또 표출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 안에서만 계속 쌓여갔던 거죠. 그때쯤에 이제 제가 우연히 제가 하고 있던 요가 수업에서 특정 어떤 요일에 하는 수업에 쿤달리니 요가 수업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뭔지 몰랐는데 그냥 요가의 한 종류겠지 하고 거기 갔는데, 호흡을 열심히 하면서 호흡에 의식을 두고 요가를 하는 그런 건데, 그날에 제가 너무 다른 어떤 기분을 느낀 거죠. 제 안에 좀 더 깊은 저를 느꼈던 겁니다. 그렇게 전 호흡과 계속 친해지게 됐고, 점점 제 호흡을 느끼면서 제 호흡과 함께 변하는 몸 상태를 느끼는 게 저의 하나의 어떤 취미가 됐습니다. 그렇게 호흡을 통해서 내 몸을 느끼는 법을 공부하고 익히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점점 더 깊게 빠져들어서 루카스 라구드라는 그런 요가 바디 스쿨의 호흡 코치가 될 정도로 또 깊게 이렇게 빠져버렸던 거죠. 그리고 다행히도 저는 현재 캐나다에 있어서 명상 수업이나 홀로트래픽 워크샵, 쿤달리니 요가 수업 같은 것도 쉽게 배울 수 있는 환경이라서 더 많은 방법들과 지혜들을 또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몸의 균형이 계속 깊어지고, 몸에 어떨 때는 호르몬의 향연이 일어나서 황홀감을 느끼기도 하고, 몸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몸이 완전히 이완돼서 의식은 깨있지만 저의 몸을 느낄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일부인 나를 몸으로 체험하게 된 거죠. 모든 것은 하나이고 내가 우주의 일부이자 전체이다 라는 이런 사실, 이런 것들을 책에서 그렇다니까 그렇구나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게 되고 알게 됐습니다. 그런 상태일 때는 화를 내려고 해도 화를 낼 수 없고, 어떤 존재를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 없습니다. 정말 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심장과 뇌의 소통이 원활해져서 몸 전체의 시스템이 하모니를 이루게 되면서 전체의 나를 깨우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제가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과정으로 명상을 하다 보면 선물처럼 받게 되는 경험입니다. 하지만 처음 이런 걸 느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특별한 것인 줄 알았고, 그래서 영적 허영심에 빠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음에 한다고 해서 또 그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 기분을 쫓아서 연습을 하지만 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다시 또 균형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결국 다시 배움의 자세로 돌아가는 거죠.
이렇게 들으면 이 과정이 그렇게 멋진 과정처럼 들리지는 않는데, 명상을 제대로 이해하고 꾸준히 잘 해나가게 되면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이전의 나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게 될 겁니다. 실제로 저런 과정 속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전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전체 나와 현재 생존을 위해 제한된 나의 간격을 좁혀주는 게 명상입니다. 전 아마 명상을 안 했다면 여전히 제가 만든 이 스트레스 굴레에 갇혀서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딱 저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하면서 외부에서만 계속 답을 찾으면서 같은 신경 패턴에 계속 갇혀서 삶의 90% 이상을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킨 채 스트레스 상태로 그냥 살짝 찌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살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마음의 변화라는 것은 추상적으로 들리지만 사실 뇌와 몸의 신경소통이 변화하는 실제적인 생리적인 변화이고, 이것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명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자세로 팔굽혀펴기를 연습하면 근신경들이 깨어나고, 그것을 내가 더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면 1개에서 30개를 할 수 있게 되듯이, 뇌와 몸의 신경들도 연습하고 훈련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명확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상을 통해서 전체의 나, 최고의 나를 깨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겪은 과정 중에서 겪지 않아도 됐을 과정들, 혹은 너무 과도하게 길게 겪은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물론 잘못된 방향으로 가봤기 때문에 거기가 잘못된 방향이구나 하고 다시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경험이었지만, 이걸 알았으면 좀 더 쉽게 헤쳐갔을 텐데, 이것부터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니면은 제일 먼저 이것만 이해하고 있어도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제한된 나에서 전체의 나로 나아가는 이 명상이라는 과정을 정말 쉽게 몸으로 운동하듯이 습득할 수 있도록 제가 12주에 기본을 확실히 끝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만약 12주간 이 코스 내용을 따르고 실천하신다면 제한된 나에서 벗어나서 전체의 나를 깨운다는 게 대체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그 전체를 깨울수록 이 변하는 감정 상태의 변화가 얼마나 명백한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상태가 달라진 상태에서 보는 이 세상은 얼마나 다른 곳인지 느끼게 될 겁니다. 코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